예전에 아리조나에 늙은 농부 한 사람이 살았어. 그는 지역에서 제일 가는 농장을 가지고 있었지. 모두가 그의 농작물이 최고라고 말했어.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좋은 농작물을 키울 수 있냐고 물으면 늙은 농부는 언제나 모든 것은 자신의 허수아비 덕분이라고 했지. 자신의 오래된 허수아비가 모든 까마귀와 들짐승, 그리고 벌레들을 막아준다는 거야. 그 허수아비는 늙은 농부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이었지. 그건 정말 무시무시하게 꾸며져 있었어. 농부는 그것을 최대한 무서워 보이게 하려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쏟았지. 그는 농작물에 벌레가 꼬이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는 허수아비에게 지프로 된 6피트짜리 기다란 팔을 달아주었고 나무만큼이나 커다란 키를 갖게 해주었지. 하지만 허수아비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바로 그것의 얼굴이었어. 농부는 거대한 호박을 직접 조각해 허수아비의 머리 부분을 만들었지. 그는 호박 조각에 며칠 밤낮을 새며 정말 엄청난 정성을 들였어. 완성된 머리는 정말 끔찍하게 생긴 얼굴이라 가끔씩 농부 본인조차 그걸 보고 놀라곤 했지. 하지만 효과만큼은 정말 끝내줬어. 가까이 접근하는 들짐승과 새들을 전부 달아나게 했으니까. 농부는 자신의 허수아비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 추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그런데 농부의 농장 근처에는 두 형제가 경영하는 또 다른 농장이 있었어. 형제의 이름은 각각 조시와 헤롤드였지. 두 사람은 게으른 농사꾼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농작물 역시 형편없었어. 형제는 옆 농장의 늙은 농부를 질투했지. 그들은 늙은 농부가 망하기를 바랬어. 그래야 그들의 농장이 더 번창하고 수입도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어느 날 밤 두 형제는 늙은 농부의 농장으로 숨어 들어갔어. 그들은 농부의 소중한 허수아비를 훔쳐서 자신들의 집으로 가져왔지. 그들은 허수아비를 창고 안에 숨겼어.
아무도 그것을 찾아낼 수 없게 말이야. 다음 날 아침, 늙은 농부는 자신의 무시무시한 허수아비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허수아비가 없던 밤 사이에 그의 농작물은 쥐들과 까마귀들에게 온통 엉망이 되어 있었지. 농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손님들과 약속한 질 좋은 농작물을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상황을 확인하러 온 두 형제, 조시와 해롤드는 농부가 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낄낄거리는 웃음을 터뜨렸지. 그 슬픔으로 가득 찬 얼굴을 보면서 말이야. 늙은 농부는 형제의 웃음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다가갔어. 그리고 자신의 허수아비가 어디로 갔는지 아냐고 물었지. 형제는 농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들은 그런 허수아비의 행방 따위엔 관심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지. 농부는 그 허수아비가 없으면 자기가 더 이상 농사를 할 수 없는 것을 형제도 알고 있지 않냐고 했어. 조씨는 실실 웃으며 그런 것은 자기가 알 바가 아니라고 했지. 해롤드 역시 낄낄거리며 농부를 비웃었어. 늙은 농부는 힘없이 뒤돌아 자신의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어. 괴로움과 절망으로 고개를 떨군 채 말이야. 그리고 그날 밤 조시와 해롤드 형제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 물론 절대로 죄책감이 느껴져서 그런 것은 아니야. 그저 이상하게도 그 허수아비의 끔찍하게 뒤틀린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지. 그들은 결국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자신들의 창고로 갔어. 그 못생긴 호박 머리통이 자기들 집에 있는 한 절대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아서야. 그들은 거칠게 창고의 문을 열고 허수아비를 밖으로 꺼냈지. 해롤드가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고 허수아비의 머리를 내려치기 시작했어. 호박은 작은 조각이 되어 엉망으로 부서져 버렸지. 형제는 만족하며 빗자루로 조각들을 모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가 잠을 청했지. 끔찍한 허수아비의 얼굴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았고 그들은 편안히 잠들 수 있었어.
그리고 자정이 넘은 깊은 밤에 조씨와 해롤드는 뭔가가 바닥을 긁으며 기어다니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어. 조씨와 해롤드는 서로를 바라보았지. 그 이상한 소리에 당황하면서 말이야. 그때 갑자기 침실 문이 쾅 하고 열렸어. 그리고 지프로 이루어진 팔 한쪽이 휙 하고 들어왔지. 곧이어 두 번째 팔 역시 방 안으로 훌쩍 들어왔어. 그 다음은 통나무로 된 두 개의 다리였지. 두 형제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채 머리가 없는 허수아비가 어둠 속을 헤치고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았어. 해롤드는 자신의 발목에 억세고 차가운 지프로 된 손가락이 감기는 것을 느꼈어. 그리고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비명을 질렀지. 그는 자신의 형제 조씨에게 제발 자기를 도와달라고 소리쳤어. 하지만 조씨는 이미 침실 밖으로 도망친 후였지. 그는 공포에 질려 복도를 뛰어간 뒤 현관문을 박차고 어두운 도로를 달려가고 있었어. 조씨는 그가 태어난 이래 가장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 숨을 헉헉거리며 질식할 것 같은 상태가 되어서 말이야. 그가 겨우겨우 늙은 농부의 농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늙은 농부가 농장의 정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 달빛 아래에서 그는 농부의 얼굴에 걸린 기묘한 미소를 알아차릴 수 있었지. 겁이 난 조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 그의 맨발이 거친 자갈길에 마구 쓸려나가고 있었지. 얼마간 달리던 조씨는 흘끗 뒤쪽을 확인했고 저 멀리에서 기다란 팔을 흐느적거리며 미친 듯이 달려오는 허수아비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 하지만 그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와 허수아비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지. 마침내 허수아비가 조씨의 목덜미를 낚아챘을 때 조씨는 허수아비에게 새로운 얼굴이 생긴 것을 보았어.
그것은 자기 형제의 몸에서 뜯겨져 나온 해롤드의 머리였지. 무시무시한 밤이 끝나고 늙은 농부는 2개의 허수아비를 갖게 되었어. 하지만 그는 형제의 농장에 하나를 선물로 주기로 했지. 늙은 농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거든. 2 형제와는 다르게 말이야. 물론 이제 더 이상 형제의 농장에 주인은 없겠지만 말이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